최근 집중호우로 세종시 곳곳이 물난리를 겪은 가운데 특히 금강변에 있는 공공시설물 역시 쑥대밭으로 변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복구에도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행이 금지된 아산 탕정면의 옛 발산교가 철거될 전망입니다.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된 건데 철거 전까지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시가 선거 일반산업단지 109에 대한 부분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리 입주한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세종시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공공시설 중에서는 금강변에 설치된 시설물 대부분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복구에도 수개월 이상 걸릴 뿐더러 복구를 완료한다고 해도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금강의 수위가 햇무리교 기준으로 12.29m까지 차올라 홍수경보 기준인 11m를 넘어 홍수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강 수변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 수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둘러본 결과 그야말로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의 캠퍼들이 찾는 핫한 명소로 자리 잡은 합강 캠핑장. 100여 개에 이르는 일반 사이트와 카라반 63대가 설치된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대규모 캠핑장인데 이번 폭우만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7대를 제외한 56대의 카라반이 완전 물에 잠겼고 캠핑장의 전기와 오수 처리 시설 등이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일 작은 카라반 한 대의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30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캠핑장 전 구역이 침수돼 재개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란 점입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쩌면 올해 안에 재개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캠핑장 전체가 건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상당 부분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 캠핑장 전체가 침수된 상태여서 기반 시설부터 편의 시설이 지금 다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변에 조성된 금강 스포츠공원, 야구장과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2면 등 모두 4가지 테마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치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곳이 흙으로 된 운동장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뻘을 조금만 걷어내면 바로 인조잔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 펄을 걷어내는 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최악의 경우 인조잔디를 다시 깔아야 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금강과 하천변에 설치된 9곳 15개 체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복구 기간도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마친다 해도 걱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더 세고 요란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변 공간을 계속 활용하는 게 맞는지,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일 치러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송하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세종시당은 대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한 송하영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송하영 시당 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향후 세종시당을 이끌게 되며 이로써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천안시 선거 일반 산업단지 109가 준공됐습니다. 천안시는 사업 시행자의 109 준공 승인 신청에 따라 지난달 30일 합동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부분 준공 인가 후 이를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시는 선거 일반 산단의 경우 올 연말까지 잔여 사업 기간을 채워 준공할 수 있었지만
준공 전 미리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 등을 위해 일부를 미리 준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157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천안 북부 지역의 중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낡고 노후화돼 통행이 금지된 옛 갈산교가 철거될 전망입니다.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된 건데 철거 전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예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981년 준공된 옛 갈산교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갈산교가 생기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낡고 노후화되면서 통행이 금지된 상태. 하지만 다리 위에는 먹고 버린 술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낚시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난간 곳곳에서는 붉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람이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 시 다리에 부유물이 걸리는 등 곡교천 흐름에도 방해될 우려도 큽니다. 다리가 노화돼서 언제고 이제 무너지긴 무너질 텐데 이제 그걸 없애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갈산교가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은 옛 갈산교 주변에 대한 보상이 끝난 뒤 교량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통행 금지 등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최근 세종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풍수의 감염병으로는 수인성 감염병인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이 있고 또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풍수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0초 이상 손 씻기와 끓인 물 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재난 심리 지원을 위한 일명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해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심리 상담과 조기 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마음 건강 관리 방법 교육과 스트레스 측정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와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회복 지원 등을 더욱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검진자들을 위해 무료로 에이즈 익명검사를 실시합니다. 익명검사는 아산시 보건소와 배방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증상만으로는 판별이 어렵고 HIV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감염이 의심될 경우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8월 10일까지 제29회 아산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추천 당시 아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후보자 추천 시에는 아산시 기관 단체장 또는 시청 실국장과 읍면동장,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선발 부문은 효행, 애향을 비롯해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그리고 특별봉사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아산시청 자치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모아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거센 장맛비가 그치니 무더위가 기승이네요. 요즘 같은 무더위와 습한 장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이죠.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하셔야 무더위도 극복하시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아은의 은빛 복지관이 중복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관 이용 어르신 700명을 모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네요. 먹음직스러운 삼계탕을 보니 제가 더 즐거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335 오셔서 건강한 음식 삼계탕도 드시고 수박과 떡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행사에서는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과 천성 라이온스 클럽, BTP 코리아에서 보양식과 수박, 떡 등을 후원해 주셨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원사 도솔봉사단, 아운의 로타리 클럽 등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에 동참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어요. 이수경 관장은 어르신들의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 제공해드리는 보양식과 과일로 어르신들이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후원해주신 천성 라이온스 클럽과 BTP 코리아 그리고 봉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안전은 챙기면 챙길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주의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살피면 교통안전 행복 시작. 천안시 원성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생단체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9호인데요. 어때요? 가슴에 확 와닿죠? 천안시 원성이동 통장협의회 등 8개 자생단체, 천안 동남경찰서 남산지구대, 원성파출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펼치고 있답니다. 지난 21일에도 통장협의회 회원 50여 명이 무단횡단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7.3%에 육박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골목길 서행, 노약자 보호 등 맞춤형으로 집중 홍보했어요. 허승훈 남산지구대장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위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고요. 이학식 원성파출소장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는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원성이동 최고! 최고! 우리 천안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동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도 쌍용 3동은 봉소산을 품고 있는 천안시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천안시 쌍용 3동 주공 7단지 앞에 오래된 벽화 봉소산 꿈길을 새롭게 재정비했네요. 이번 재정비는 주공 7단지 앞 외벽이 낡고 색감이 떨어진 벽화를 쌍용 3동의 특색을 잘 살린 벽화로 새 단장한 건데요. 벽화는 쌍용 3동의 랜드마크인 봉소산의 사계절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서 봉소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답니다. 어때요? 무궁화꽃과 어우러진 봉서정, 그리고 봉서정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꿈속에서 만나는 꿈길과 백설공주와의 여행. 와, 멋지죠? 전경의 동장은 직접 주민들이 벽화를 그려내 손으로 동네를 직접 가꾸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쌍용 3동 멋져요?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장마철 갑작스런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일대 재개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인천 2호선 독정역과 김포,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예타를 통과하면 2029년에 착공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분야 초격차를 위해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전국 7곳 중 용인과 평택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안성은 소부장 특화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가 전력을 쏟으며 추진했던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뒤늦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미래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주최한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 박람회가 천안 단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01개 대학이 참여하면서 대학 입학 정보를 얻기 위한 충남 지역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 한 달여를 앞두고 열린 충남 수시 모집 진로 진학 박람회. 대학 상담 부스마다 학생들로 붐빕니다. 학교별 내신 합격선 등 입학 정보는 물론 원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까지 대학 상담관의 자세한 설명에 귀 기울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등급 컷, 유형, 전형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제 미래를 좀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 면접을 대비한 모의 면접부터 개인 맞춤형 수시 모집 지원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진학 상담까지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입학 사정관 분들이나 그렇게 대학 입학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비교적 전문적이고 좀 더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 드릴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89곳과 전문대학 11곳 등 모두 101곳.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찾아 자녀의 진로 진학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과도 많고 학교도 많은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아이가 또 관심 가는 학교에 가서 직접 부스에서 설명을 들으니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하는 이런 게 좀 잡힌 것 같아요. 충남교육청은 박람회 이외에도 충남 5개 권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정보와 상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시 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진학 준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까지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세종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안에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 권역도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지원 대수는 처녀대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하거나 구비 서류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23일까지 도솔광장과 종합운동장에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기상 악화시에는 휴장하며 만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오륜문광장 물놀이장에는 40m 대형 물썰매장이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며
아동 유아용 풀장, 미끄럼틀과 같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도 운영됩니다. 물놀이장 운영 등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룸바라는 종목인데요. 룸바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느린 음악에 서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라는 총 5가지 라틴의 종목이 있습니다. 4, 1 and 2, 3, 4. 다른 사람이랑 많이 소통할 수 없어서 근데 댄스를 통해 다른 사람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랑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댄스 자주 하고 싶어요. 자기를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호흡을 맞춰서 어떤 멋있는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좀 완성이 될 때 굉장히 좀 약간 보람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